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주력했습니다. 즉 고요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한저해서 고요와 한저에 관해 주요 주제별 학습과 더불어 빈초라는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2절입니다. 단어의 문맥적 의미, 사실 사전적인 뜻에서부터 출발하여 문장 속에서, 글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얘기죠.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연결해야 하며 이런 것을 두고 확장된 의미라고도 합니다. 고요가 한저보다 확실히 문항이 우위에 있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분석부터 간략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단어의 문맥적 의미는 기출문제 간단히 들여다보고 우리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유형학습 원리,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의 뜻이 뭔가 해서 동음 이의어와 다이어 구분과 더불어서 연결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단어들을 넣고 의미 용례의 구체적인 학습을 페이지 89쪽부터 연결해 나갈 것이에요. 자, 이런 순번으로 이어갈 테니까 미리 우리 교재 그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체계 있게, 그죠? 층에 맞게끔 순번으로 학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84쪽에 기출문제 분석 1번 볼까요? 보기에 밑줄친 단어의 문맥성 의미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절마다 각기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번 대표적인 유형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이어의 해석입니다. 다이어는 좀 이따 얘기되겠지만 사전에 하나의 뜻으로 등재되죠.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지만 문맥에 따라 달리 나타나요. 다른 말로 문맥적 의미라 그러죠. 자, 문항해설에 보면 대다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의 쓰입니다. 문맥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대로 대다, 그죠? 너 바른대로 대 할 때 대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오답에 보면은 약속 시간에 대해서 항구에 배를 대다, 호수를 대다, 그다음에 손을 대다 하는 뜻들은 다 앞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 그 다이어 얘기를 알면은 이것이 어떤 데서 이런 뜻이 나왔구나. 그리고 그런 뜻을 문맥에 맞게끔 익혀 두셔야 됩니다. 2번 보죠. 유사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것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항 해설에 보면 말마다 앵돌아지다, 알겨 먹다, 다잡다, 내깔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남의 재물 따위를 좀스러운 말과 조금 초잡게 이런 말도 쓰는데 좀스러운 말과 행위로 빼앗아 가지다.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빼앗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알겨 먹다는 좀스러운 행위와 말로 빼앗다는 뜻이지 무력으로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 잘못되었고요. 다음 3번 볼까요? 3번 우측에 85쪽에 보면은 바꾸어 쓸 수 있는 유의의 뜻풀이를 복합적으로 묶어 있다 해서 문항해설의 셋째 줄에 보면 답이 허물이 되어 있습니다. 허물은 잘못 저지른 실수라는 뜻이에요. 허물,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자, 허물, 그 외에도 허울, 실속 없는 겉모양, 오다피하게 한창, 흥정, 호강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우리 문항해설에 태란 말이 있어요. 태. 이게 모양 태자입니다. 문제 4번에 어떤 한자냐면은 이렇게 한번 같이 써보시죠. 태. 자, 이게 마음심입니다. 구분할 때 이 글자가 달라요. 위에는 모습은 똑같죠? 위에는 똑같은데 이 글자는요, 여러분 여기 불화 발자가 들어가면 이건 곰웅자입니다. 웅담할 때 곰. 배우예요. 응? 이건 불화발이고 얘는 마음심이 들어가요. 이건 모양. 태가 나다 이런 말의 모양태입니다. 근데 이 모양태로 되어 있지만 이게 맵시라든지 언맵시 할 때 또 솜씨, 모양새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 의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문항에서 보면 모양새를 골라라 이런 얘기인데, 자 보시면 태에다 밑줄을 긋고 세 개의 예문을 보기로 제시했다. 솜씨, 맵시, 모양새가 정답이다.
따라서 태는 다음과 같이 맵시, 허리가 없는 몸의 한복이 민망하도록 태가 안 나는 여인, 이때는 옷 입은 맵시입니다. 겉에 나타나는 모양새, 기부인 태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 그러니까 옷 입은 맵시하고 모양새는 좀 다르죠, 그죠? 뭐 태가 나다 해도 문맥에 따라서 좀 의미 차이가 있다. 이런 문맥에 따른 문맥적 의미에 대한 문제가 4번 문제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네요. 자, 5번 가면은 86쪽입니다. 밑줄친 부분을 유사한 다른 단어로 바꾼 것. 주로 이제 고유 한조 이런 유서 길이도 한번 구분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름은 문맥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한글로 성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 하면 한번 보세요. 밑에 기억에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연상 따위에 붙이는 말. 이 동물의 이름은 목도리 도마뱀이다. 저 사람의 이름은 채집형이다. 이런 식의 얘기죠. 이게 바로 중심적 의미가 되고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뭐 시옷 같은 경우에 명예, 영의 명분 이런 뜻으로 니은스부터 이어지는 밑에 하위 부분의 뜻은 뭡니까? 주변적 의미라 그래요. 그래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통합 연결해서 문맥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의미를 문맥적 의미라 그럽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 모양의 문맥적 의미가 다른 문장을 고르는 것. 그래서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새나 모습으로 쓰이지만 문맥에 따라 다른 뜻, 그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은 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모양이다. 그죠? 그가 밥을 먹을 모양이다 할 때 이때 모양은 나타나는 생김새가 아니죠. 뭡니까? 짐작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의미 차이가 있다는 점, 이것을 파악하는 게 바로 문맥적 의미의 본격적인 파악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는 대강의 틀을 한번 잡았고요. 이제 이론학습에 해당하는 유형학습 볼까요? 우리 교재 87쪽입니다. 문맥적 의미는, 문맥은 문장의 맥락입니다. 형태상으로 동일한 단어라도 어떤 문맥 속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조금 전에 태도 보았고 이름도 보았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한 밑에서 5째 줄, 이렇듯이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지닌 다른 단어와의 연결, 그죠? 그 다른 단어와의 관련성 속에서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아닌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단어와의 관련성을 집중해서 한번 파악하고 해석해내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맥 속에 나타난 단어의 의미를 뭐란다? 문맥적 의미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그 문맥적 의미를 해석하거나 해당 문맥의 의미와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말. 뭐 한조 내고 고요를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조 고요 대응되는, 그리고 유사한 다른 말들, 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대종입니다. 자, 단어의 의미, 그 도표,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단어의 의미가 지시적 의미,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가 있죠. 이 사전적 의미는 중심, 주변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의 관계입니다. 옆에다 다의 관계 해놓고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맥적 의미가 있죠. 문장 속에서 같은 동일한 단어라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걸 문맥적 의미라 파악하고, 함축적 의미는 이런 지시적 의미에서 연상되는 속뜻입니다. 감춰진 뜻을 함축적 의미라고 한다. 자, 한번 단어의 의미 엮어두시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네요. 자, 기본학습에 들어갑니다. 동음 이의어와 다이어 구분하셔야 돼요. 자, 한번 개념에서 둘째 줄에 동음 이의어는 사전에 다른 단어입니다. 동음 이의어와 다이어는, 동음 이의어는 개별적으로 사전에 수록됩니다. 각각 다른 단어로. 그런데 다이어는요, 한 단어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미리 연습해 봅시다. 참고에 배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우리 88쪽에 학습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참고란에 배완이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그리고 배2가 있고 뭐 배3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쭉 나가서 배5까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원래 사전에는 그죠, 원래 표준국어 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뭐 1년 번호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요게 기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2번, 그죠? 디귿 3번, 이런 식으로, 원래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와는 뭔데? 바로 사람의 복부, 동물이나 이런 볼록한 부분. 다음에 배투는 보니까 뭐예요? 바로 이 쉽이네, 그죠? 배투는 사람 또는 물건, 화물 등을 싣고 뭡니까? 무리를 떠다니는 것. 배주자. 그리고 배3는 뭔데? 바로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배나무의 열매, 배꽃 리자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배는 2배, 3배, 배수입니다. 갑절. 5번째 배는 뭡니까? 잔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의 복부, 다음에 타는 배, 먹는 배, 발음 표기는 같습니다. 동음이지만 어떻습니까? 각기 개별적입니다. 의미끼리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얘들 관계를 뭐라 그래? 의미끼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들 관계를 동음 이의어라 그러는 거야. 그죠? 동음 이의어. 자, 여기 1, 2, 3이 있습니다. 보통 1번은 뭐냐면 얘가 중심적 의미예요. 중심적 의미. 그리고 여기가 2번과 3번 이하는 이게 주변적 의미입니다. 중심적 의미는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에요. 지금 볼 것 같으면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그죠? 가슴, 엉덩이 사이의 부위, 배가 불룩 나오다 할 때 배, 중심적 의미. 그리고 두 번째, 니은에 보면은 긴 물건 가운데 볼록한 부분, 배가 볼록한 돌기둥,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드는 부분, 배가 눈에 띄게, 다음에 리얼, 짐승의 새끼, 1배, 2배 할 때 횟수를 이루는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가장 핵심적인 보편적인 중심적인 의미고, 요런 것들은 이런 중심적 의미에서 파생된 뜻을 말하 그래요. 주변적 의미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중심적 의미 파생된 중심적 의미 이런 관계를 하나의 단어로 수록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단어. 조금 전에 각각 의미끼리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동음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단어로 수록이 되면서 의미끼리 모종의 의미적 연관을 띠고 있는 것을 말하 그래요. 이걸 얘들을 다이어라 그래요. 다이관계, 다이어. 따라서 다이어에 대한 해석,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뭐다? 문맥적 의미다. 이런 얘기죠. 문맥적 의미. 흑이야, 문맥적 의미는 더 크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목에 동음 이어까지 쓰고 그 문맥 속에서 달리 나타나는 것을 포괄합니다. 문맥적 의미는. 지금 우리가 공부할 곳은 이와 같은 확장 의미인 문맥 속에서의 그 어휘의 명확한 뜻을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연결이 닿았습니까?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동음 이어, 다이어, 또 주변적 의미, 중심적 의미, 문맥적 의미가 무엇을 파악하는지 명확한 뭡니까? 책에 있는 틀을 세우셔야 돼요. 자, 다음에 우리 89쪽에 의미와 용례가 나옵니다. 의미의 용례. 주요 동음 이어 및 다이어. 주로 고요로 한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가깝다. 기억은 거리입니다. 가깝다. 니은은 서로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그러니까 기억의 거리, 니은의 관계 적어놓고. 자, 다음에 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다 같은 경우에 1번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하실 때, 자, 가다라는 뜻에, 지금 보니까 1번 이렇게 되죠. 1번. 그죠? 다음에 2번. 그 밑에 또 기억, 니은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3번으로 이렇게 가다. 공부하실 때 4번 어디에라는 장소를 많이 나타내죠. 이럴 때는 보면은 1번은 갈행자로, 한자로 적으면 가다, 어디에 가다, 갈행, 고우란 말이고, 여기는 옮기다. 옮기다. 옮길 이자입니다. 2번은. 옮길 이. 자리를 옮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3번, 4번은 쭉 해서 뭡니까? 나아가다. 나아갈 진. 한자를 이렇게 병기하면 뜻들이 조금 더 명료해질 듯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조금 깊게 해야 돼요. 갈행자만 하더라도 1번에 보면은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죠. 다이적 의미에서 한 곳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산에 가다, 지방에 사는 친구에게 가다. 니은 보면 그 섬에 가는 배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술에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운행하거나 다니다 이런 얘기고. 디귿에 보면은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내일 시사회에 갈 거니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자, 리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니까 식당에 가다. 식당은 밥을 먹는 곳이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가겠죠. 자, 그렇게 또 미음에 직업이나 학업, 복무 따위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군대에 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예문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약간의 그 모호하다거나 명확한 뜻의 구분이 확연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해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세밀히 정확하게 학습해 둬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나머지 한번 가다 연결해 두시고, 다음에 갈다 있네요. 갈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갈다 1번 돼 있죠. 갈다 1번은 교차하다입니다. 갈다. 타이어를 갈다. 갈음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다음에 갈다 2번은 행입니다. 갈다. 장음으로 이렇게 되면서 뭐 실제 표기는 장음이 안 돼 있으면 발음할 때, 그러니까 뭐 낫을 갈다 이럴 때. 다음에 다음 3번의 갈다는 땅을 갈다예요. 땅 따위기. 논밭을 갈다 할 때 이렇게 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한번 지으면서 예문과 함께 더불어 알아두시고요. 자, 굿다. 그리다 나오죠. 그리다 1번 있죠. 그리다 1번. 그리다 1번은 그리워하다 하면은 여러분 사모할 연자죠. 그리워할 연자. 한글로 쓰면 이래요. 그리워하다. 고향 땅이 그립다. 또는 그가 그립다. 그리워하다. 이번에 그리다, 이름들의 장음이죠. 그리다 하면 이건 드로우라는 그림을 그리다. 그죠? 2번은 그림을 그리다. 이런 식의 구분을 두고 학습을 꼼꼼하게 해두기 바랍니다. 꿈도 있고요. 길 1번은 길도입니다. 길도. 그죠? 그 미음에 보니까 사람이 삶을 살거나 사회 발전에 지향하는 방향, 배움의 길, 전문 분야 이런 식으로. 또는 도리나 임무도 있어요. 어머니의 길, 스승의 길, 방법이나 수단, 지혜를 찾는 길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미음, 비읍, 시옷하면 길 무슨 뜻인지 추상어도 많이 쓰이니까요. 그 다음에 길2는 뭐다?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앞에 습관 적어주시면 좋고 버릇 같은 거 기억해 보시면 물건의 손질을 잘하여 생기는 윤기. 자, 이 집 장덕은 길이 잘 나있다 이런 표현으로 반질반질하죠. 그죠? 뭐 나타 같은 경우도 있고요. 91쪽 나머지 제가 연결 안 하신 부분도 여러분이 틈날 때마다 꼼꼼하게 연결해 두시고. 눈일은 눈안입니다. 아이스, 눈안. 눈이는 지점. 3번의 눈 장음은 눈설입니다. 스노우 펄펄 내리는 눈이에요. 자, 돔닫기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조금 깊게 하셔가지고 이 돔닫기 예제도 동형,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1번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봅시다. 밑줄 친 보기의 단어의 의미에 유사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보기 보죠. 이 차는 바로 너의 어머니에게 가다. 보기 보면은 뭐예요? 어머니에게 가니까 차를 얘기하니까 차나 배 이런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운행하거나 다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다. 1번 유럽으로 바로 가는 직항로. 이건 비행기가 가다. 그죠? 역시 운송기관이 활용됐죠. 1번이 답입니다. 이번에 조카가 벌써 학교에 가다. 뭐 좀 전에 가다 공부했는데 이건 직업이나 학업 복무 따위로 뭡니까?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다. 또 어머니는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으로 가셨다. 목적을 가지고 옮겨가다 가시다. 자, 4번이 오늘 처음 만난 남자에게 무척 호감이 간다. 눈길 관심이 쏠리다 이런 뜻이잖아. 5번에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 하고 이해가 가다. 이 말은 납득, 이해, 짐작이 되다 이런 얘기예요. 못 매겼더라. 이 가다도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쓰이니까 이런 구분을 명료하게 보기와 같은 뜻의 유사성으로 골라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귿 비읍 볼까요? 디귿 비읍. 되다 1번에 기억, 니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되다.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또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럴 때 되다. 니은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얼음이 물이 되다. 그죠? 얼음이 물이 되다. 자, 그게 1번이라면 2번에 되다 하는 건 빡빡하다. 그래서 기억해보니까 반죽이나 밥따위가 물기가 저거 빡빡하다. 니은 줄따위가 단단하고 팽팽하다. 새끼질로 되게 묶어라. 또는 벅차다. 일이 되면 쉬어가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문맥에 따라 의미 차이를 잘 세심하게 구분하기 바랍니다. 뭐 떨다도 일리 구분해 두고요. 먹다 1번은 먹다 1번 보세요. 93초 가고 있습니다. 먹다 1번은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
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기가 먹으셔서 청력이 떨어지는 우리 그 관용구를 뭐라 그럽니까? 가는 기 먹다 이런 표현하죠. 그럴 때 관용구, 관용어인데요. 가는 기 먹다는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어휘를 만들어갈 때 다 붙였으니까 참고하고. 그러니까 청력이 떨어지다. 그 다음 먹다 두 번째는 밥을 먹다 것이 밥식입니다. 그 기억해 보죠. 음식 따위를 먹다, 입으로 삼키다 이런 얘기죠. 또 니은처럼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앙심을 먹고 이런 얘기. 자, 먹다도 여러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번 참고로 쭉 연결하고. 묻다 1번은 흔적. 묻다. 기억해 보면 가루풀, 분필 가루가 묻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묻다. 흔적을 얘기하고요. 묻다 2번은 묻어두다입니다. 이를 드러내지 않고 속 깊이 감춰두다. 가슴 속에 비밀을 묻다 이런 얘기들. 자, 묻다 장음은 뭘까요? 묻다는 바로 물을 문자입니다.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고. 다음 미치다. 미치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치다. 지금 미치다 1번이 있죠. 1번은 crazy. crazy 하면 미칠 광자. 우리 돌다이. 미쳐버리겠네 뭐 이러죠. 그죠? 돌다. 미치다. 다음에 미치다. 어떤 영향이나 힘이 닿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는 미치다. 정신이 나가다 이런 식의. 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좀 더 미세하게 면밀히 해석해 두기 바랍니다. 밀다도 있네요. 밀다. 그 바람 보시죠. 바람 1번은 바람풍입니다. 바람 1번 기억해 보면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일어나는 공기 움직임이 바람이다. 그죠? 중심적 의미. 그 외에 쭉 있죠. 다음 바람투는 이전 명사야. 무슨 일이 더불어 일어나는 기세. 술바람에 이때 바람 바람풍의 의미가 아니죠. 그죠? 또 커피 먹는 바람에 이해해 보면 뒷말이 근거가 되는 원인을 얘기하는 이전 명사 공부해두고 3번의 바람은 바랄망자입니다. 소망이나 희망을 뜻하죠. 저 다음 배다 95쪽 마지막에 배다 1번이 있습니다. 자, 배다 1번 보면은 스며들거나 스며나오다. 옷에 땀이 배다. 니은 그죠? 익숙해지다. 일이 손에 배다 이런 말 하죠. 또 티끌 같은 경우에 냄새가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있다. 담배 냄새가 옷에 배었다 이런 것들. 자, 그번에서 이야기하고. 다음 배다 2번에 배다. 장음은 임신하다 뜻이 임신하다. 그 임신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기억에 배 속에 아이나 새끼를 가지다. 아이를 배다. 3번의 배다라는 말은 3번의 배다 이렇게 나오죠. 장음으로 배다 3번 같은 경우에 이 3번의 배다는 여러분 촘촘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물의 사이 거리가 촘촘하다. 자, 나무를 베게 심어라. 촘촘하게 심어라. 이럴 때 배다의 반대말은 고요로 성기다. 두 사물 사이가 거리가 있는 뜸뜸한 것을 성기다 또는 성글다. 그때 배다는 반대말로 촘촘하다 이런 뜻이니까 고요의 이해와 함께 더불어 다른 배다의 동음 이해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벌다 1번 사이가 뜨다 벌어지다 이런 얘기고 벌다 2번은 얻거나 모으다 돈을 벌다 하면 2번 쪽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비치다 기억해 보시죠.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어둠 속에 달빛이 비치다. 근데 하나 비치다와 더불어 비추다 이거도 알아두세요. 이건 빛을 보내 밝게 하다. 이건 사동적인 의미가 많아요. 비추다. 사동의 의미가 강합니다. 비치다는 피동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피사동이 아닌 보편적인 표현이 많고요. 그러니까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 첫 번째 하면 이 비추다는 빛을 보내어 밝게 만들다니까. 그죠? 어떤 행위를 하니까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는 사동적 의미가 강해요. 비추다 하면 비치다는 좀 다르고 이런 구분도 명쾌하게 좀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 3번 도움닫기 이제 보시죠. 밑줄 친 기억연에 대한 설명으로 말하는 것은 이야기가 자기 신상 문제에 미치자 이건 도달하다 이르다는 뜻이죠.
그죠? 이럴지로. 다음에 두 번째, 그녀는 전쟁통에 자식을 잃고 끝내 미쳐. 이때는 미칠 광자입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은 무슨 관계겠다? 도달하다 미쳐버리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동음 이의어입니다. 그래서 이의 관계가 동음 이의어의 짧은 준말의 형태니까 3번이 답이겠죠. 동음 이의어라 그래요. 말하자면 두 개가 의미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상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개별적인 단어로 수록되는 것을 동음 이의어 그랬잖아요. 동음 이의어를 줄여서 이의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 답이고. 자, 다음에 말의 상대어 반대말이 되는 거. 일항을 따라 시를 부릴 때 시의 간격을 간격을 넓게 하면 성글게, 성기게 이렇게 되겠죠. 촘촘하게 하면 베개입니다. 베개. 5번에 베개 서 있는 촘촘하게 이런 뜻이죠. 나머지 1, 2, 3, 4는 베다이지만 기본형이 다들 뜻들이 공부한 대로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문제 조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이제 계속 구체적인 학습 들어가서 시옷에서 히읗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하면은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이 동물과의 특징이죠. 그 호모사피엔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 기껏 보니까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 사람을 만들다. 우리 사람의 됨됨의 성질, 사람이 괜찮다, 사람이 좋다 이런 식으로 됨됨이 성질. 또 상대편에게 자기 자신을 엄연한 인격체로 가르치는 말, 가리키는 말. 돈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에 뛰어난 인재랑 인물. 이곳은 사람이 많이 난 고장이다. 또는 이곳은 사람이 많이 난 명문학교다 하면 이때 사람은 인재를 뜻합니다. 문맥에 따라 그와 같은 명쾌하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살다 알아두고 색이다 1번은요. 색이다. 색일 각자고 2번의 색이다는 번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3번의 색이다는 되새김하다. 우리 반추 봤죠. 다음에 1번의 손은 98쪽 마지막에 1번의 손은 손수입니다. 2번의 손은 손객,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리다 1번은 눈에 눈물이 조금 고이다. 눈에 눈물이 어리다. 어리다 2번은 형용사로 어른하다. 어리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리다 3번. 어리다 할 때는 어릴 유자. 형용사 나이가 적다로.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 구분하면서 또 안쪽에 뭡니까? 바로 다의관계도 명확하게 꼼꼼하게 밀도 있게 해석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만 하더라도 보면은 기획은 눈, 코, 입이 없는 머리의 앞면, 얼굴란 페이스 이런 뜻이에요. 페이스. 미연은 머리 앞쪽에 전체적 윤곽인의 생김새, 잘생긴 얼굴, 앞쪽만 얘기해요. 뒤통수는 얘기 안 하거든요. 또 이것에 주위에 잘 알려져서 얻은 평판이나 명예 할 때 내가 무슨 얼굴로 형을 대하겠느냐, 평판이나 명예 이런 얘기니까 체면 이런 얘기. 또 미음처럼 어떤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 영화계에 새 얼굴이 나타났다. 어떤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 비읍, 어떤 사물의 진면목을 단축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표상. 고려 청단엔 고려시대 문화재의 대표적 얼굴이다. 대표적 표상. 이러면 해도 여러분 얼굴만 하더라도 지금 대법은 뭐예요? 바로 다의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으되 가만히 보니까 문맥적으로 달라질 공산이 많죠. 이 단어마다 이런 구석은 다들 지니고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쓰면서 헷갈리는 이와 같은 단어들은 명료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앞에 1번의 이다는 일대 머리에 뭘 이다입니다. 이다. 2번의 이다는 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기와나 볏집 영따이를 역다. 3번의 이다는 뭐다? 이다. 나는 학생이다. 조사로 나왔죠. 이다. 서술격 조사입니다. 저것은 꽃이다 할 때 이다. 그런 의미 기준이니까 분별하시고요. 다음 4번의 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꺼득이다, 망설이다 할 때 전미사로 쓰입니다. 자, 잘하다 1, 2, 3도 알아두시고 죽다 1번 동사로 생명이 끊어지다, 굶어 죽다. 다음에 죽다 2번 보조 형용사, 배고파 죽겠다. 이때 실제로 다이 이런 죽음이 아닙니다. 보조 형용사. 죽다 3번 물체 어느 한쪽에 꼿꼿하거나 날카롭지 못하고 가라앉거나 뭉툭한 상태가 되다. 콧날이 죽은 얼굴. 콧날이 뭉퉁하죠. 그죠? 날렵하지 못하고. 또 지다 1번 나옵니다. 저 집으로
어때요? 저절로 나오다. 저지, 지다 이런. 질다, 지다. 지다 두 번은 떨어질 낙입니다. 해가 지다 이런 식으로. 해나 달이 서쪽으로 기울다. 3번의 지다는 패배하다. 성부의 지다라는 얘기. 4번의 지대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고 밑줄 그어봐요. 그래서 나무 아래에 그늘이 지다, 노을이 지다, 황혼이 지다. 우리 32회 4번 문제에 보면은 주름이 지다. 그죠? 얼굴에 잔주름이 지다 이런 말은 지금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 같은 뜻으로 해가 지다, 노을이 지다, 뭐 그늘이 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가 지다는 조금 전에 떨어지다니까 2번으로 가야 되고요. 그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 나무 아래 그늘이 지다, 노을이 지다, 뭐 주름이 지다 이런 문제로 같은 의미로 쓰인 말을 고르기가 문제였습니다. 지다 다섯 번째 보조동사는 피동이에요. 어지다 이런 얘기. 그 6번의 지다는 질붙자, 머리에 물건 같은 걸 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다 등에도 지다, 짐지다 이런 뜻이 되고. 다음 틀리다 1번은 그릇되다, 틀리다.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러게 되어 어긋나다. 답이 틀리다. 아니 여러분들 이것 좀 구분 좀 하셔야 되겠네. 틀리다 1번은 뭐 그릇될 오죠. 잘못되다. 그러니까 그릇되다. 오답을 내렸다. 답이 틀리다. 틀리다 반대는 맞답니다. 그런데 틀리다와 다르다는 이 분별을 못하시고 쓰시는 분이 많아요. 다르다는 비교해서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버지와 얼굴이 틀리다면 안 됩니다. 다르다고 해야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나는 저 사람과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답니다. 그 다르다를 써야 할 것에 틀리다를 많이 쓰는 오용 사례가 많으니까 이것도 구분하고. 일단 1번에 틀리다는 그릇되다, 잘못되답니다. 자, 여러분 배기 쪽에 한번 볼까요? 배기 쪽. 자, 여긴 배기 쪽에 보면은 틀리다. 틀다의 비동사 오래 써 있었더니 허리가 비비 틀린다. 뭐 돌아가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러분들 거기 훔치다 마지막에는 훔치다. 그러면 훔치다 1번 볼까요? 훔치다 1번이 있고 훔치다. 그 다음에 훔치다 2번이 있잖아요. 훔치다 1번은 닦다입니다. 뭘 닦아내다, 닦다. 뭐 닦다가 아니죠, 그죠? 닦다인데 물기나 때따위가 묻은 것을 닦아 말끔하게 하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다. 눈물을 닦다라는 뜻이에요. 또 니은도 있고 3번에 보면 디귿에 논이나 밭을 맨 뒤 얼마 있다가 손으로 자풀을 뜯어내다. 그 풀을 훔치다 이런 말이 있고 다음에 요건 그러니까 닦다니까 씻어내다 한 대로 쓰면 씻을 세차 이렇게 돼요. 씻을 세차가 되고. 이번에 훔치다는 여러분 이 훔칠 도죠. 도둑질하다 훔칠 도자면 이렇게 훔치다는 것도 뜻이 각각 다른 이 관계는 동음 이의어 관계고 여기 경연 디귿 리을 관계는 뭡니까? 바로 다의 관계입니다. 중심적 주변적 의미. 그래서 문맥마다 동음, 이어, 다이어 한목에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유사하게 쓰인 표현을 그 뜻의 정확성에 따라서 유사하게 또는 반대로 그와 다르게 쓰인 표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기억, 남의 물건을 남 몰래 슬쩍 가져다가 자기 것을 하다 남의 돈을 훔치다. 또 야구에서 주자가 수비의 허점을 노려 다음 루를 차지하다. 1루 주자가 2루를 훔쳤다 하면 도루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두고 도움닫기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일에 도구나 수단이 되게 하다로 쓰인 것. 드디어 시 한 편을 다 썼다. 완성했다. 그는 삿갓을 쓰다. 머리 위에 뭘 얹다. 혜민이를 우리 직원으로 쓰겠어. 이런 것은 채용하다의 뜻이죠. 다음 4번 여기에는 쓸만한, 사용할 만한 도구나 수단이 되게 할 만한 됐습니까? 4번이 답이에요. 문제에. 입이 너무 쓰다. 쓸거죠. 그죠? 씁쓸하고 먹기가 조금 난감할 때. 자, 4번이 답. 6번에 물기를 없애다의 뜻 훔치다. 물기를 없애다, 닦다.
논에 피를 훔쳤다. 좀 전에 이 불필요한 피를 훔친 것. 자, 이번에 해봐요. 잡초를 훔쳤다 할 때 논밭을 맨 뒤 풀을 뜯어내다는 얘기고, 그릇을 행주로 훔쳤다. 이 닦아줘, 그죠? 세척하다. 2번이 답입니다.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건조기 역할을 하도록 뭡니까? 바로 이렇게 행주로 닦아내는 겁니다. 자, 2번이 답. 자, 여기가 지금까지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 관계에 입각해서 문맥적으로 고유어들을 한번 쭉 목록을 뒤적거리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102조까지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동음 이의 관계의 한자어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시험에 자주 빈출하는 한자어 공부가 2음절, 3음절로 구분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같은 바람이면서, 물론 그 공부할 때도 제가 가공만 하더라도 가공, 그 허구의 이런 뜻을 또 가공, 보석을 갖고 다듬다, 가공, 이런 식의 구분을 한자 표기가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경우에 그 한자와 더불어서 뜻을 명료하게 아셔야 문맥에 적절한지도 파악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동음 이의관계 한자 공부하시겠습니다. 해서 앞에 공부한 여러 가지 한자어들, 그러니까 시험에 빈출한 한자어들을 토대로 같은 발음이면서 표기가 다른 한자들의 정확한 뜻도 문맥에 따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